취준생 브리핑 경력변화 전문가 신원종입니다. 문과 취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는요 거의 매년 나오고요. 저도 문과 출신으로서 어문 계열 나와가지고 취업하는데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자, 이 부분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니 뭐 매년 나오는 얘기를 가져왔느냐. 자, 그런데 제가 오르비라는 사이트에 좀 보니까 취업과 관련해서 취업을 성공한 이제는 직장인 대신 한 분이 그 오르비언이라는 우리 학생들한테 아마 이 방송 보는 분들 중에 학습을 위해서 커뮤니티에 가입했던 분들은 이 사이트가 뭔지 아실 겁니다. 자, 여기에 취업은 나는 이랬어 라고 하면서 본인이 쓴 글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 좀 갖고 와봤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되게 좋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막 얘기를 해도요 최근에 취업한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선배나 친구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가깝고 더 가슴에 와닿죠. 자, 근데 이분도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쓰는 글들이 사실은 다 본인이 그만큼 연습하고 노력하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저희 강사나 또는 이 전문가들하고 막 이제 수준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읽어볼게요. 자, 결론 읽어보면 네임드 대학,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개인의 취업 준비도 케바케다 이런 얘기고요. 대학명으로 버프바를 못 받으면 공대 가. 자, 이게 사실 내용의 결론인데요. 한번 그래도 상당히 좋은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6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발견한 글이 이겁니다. 문과 취업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올해 5월 15일 날 이분께서 작성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되게 좋게 쓰셨어요. 본인은 이제 상경 계열을 졸업을 하시고 이제 취업을 한 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딱 보면은요, 이제 문과 취업 현실인데 공채 폐지에 대해서 문과가 더 어려운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공채 폐지됐으니까 이제 망했다고 하던데, 자, 그런데 저는 강의 때 항상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예전에는요 공채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A매치 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A매치 데이 때 많은 기업들의 서류를 내고요 막 붙어도요 적성 검사를 보는 날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막 겹쳐요. 그래서 운 좋으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루에 뭐 2개나 3개까지도 갈 수 있는데 뭐 좀 재수 없으면 그냥 다 서류 붙어놓고도 한두 개밖에 못 가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명쾌하게 이분이 써놓으셨어요. 공채를 안 한다는 거지 채용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 필요하면 뽑습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시 채용으로 변해가지고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들을 그때그때 뽑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직무 같은 경우는 채용이 여러 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꼭 공채 폐지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건 제가 옛날부터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또 취업을 한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선배가 쓴 글이니까 오히려 더 제가 얘기 드리는 것보다 와 닿죠. 자,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갖고 와봤고요. 자, 두 번째 질문에 이런 게 나왔어요. 문과 직무는 뽑는 인원이 적나요? 이분도 적습니다. 딱 써놨습니다. 자, 당연히 문과 특성상 채용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요. 자, 대부분의 기업들이요. 뭔가 물건을 생산해서 고객들한테 팔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회사도 운영하고 세금도 내고 월급도 주고 뭐 사회 공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거기서 또 잉여 자금이 있으면 또 제품을 개발하고 계속해서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 내놓고,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과 관련해서 제품이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지, 그 외에 다른 거는요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RPA니 AI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무 분야에서도요 자동화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뭐 엑셀이나 자체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자동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생산하는 속도가 엄청 느려졌어요. 대체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문과 직무 쪽은요 당연히 회사에서 많이 뽑는 게 아닙니다. 자, 100명 정도 일하는 회사에서 인사팀이 몇 명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보통 뭐 잘 모르는 뭐 학생들은 글쎄요 한 12명 되지 않을까요? 아니, 무슨 회사에서 100명이라는데 12명이나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두 명이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요 문과 직무에서 사람을 적게 뽑는 게 아니고 산업 구조 자체가 사람을 적게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고객을 만나야 되는 접점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영업직은 언제나 많이 뽑아요. 자, 이런 부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좀 보니까 아주 다이렉트로 질문이 들어오죠. 학벌 영향이 크나요? 크죠? 크죠?
자, 여기 보면은요, 이분이 이제 직무 바이 직무, 회사 바이 회사라고 본인이 이제 안 거죠. 이게 취준을 오래 하면 이걸 알게 돼요. 근데 여기 학벌을 보는 몇몇 기업이 있더군요 하면서 이제 초성으로 써놨는데, 이거 다 알죠. 신세계 SK 아니에요. 예전부터 SK는 심했어요, 되게. 예. 왜 SK입니까? 그럼 서울대 고려대만 뽑으니까 SK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분은 좀 여기서 쓰신 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 영업 관련 직무는 학교 스펙보다는 개인의 취업 준비도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근데, 자, 여기 보면은 뭐 인사, 회계, 기획, 뭐 이렇게 경영 지원이라고 하는데, 경영층, 경영층과 지근거래에서 일하는, 가깝게 일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고스펙을 선호해요. 경영층들도 자기 주변에 옆에 참모처럼 있는 좀 이 직원들이 상위 학교에 공부도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을 원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똑똑하다, 나쁘다의 기준을 아주 그냥 네임드 학교냐, 이런 걸로 보는 거죠. 이거는 뭐 선입견이긴 한데, 뭐 어찌됐든 경영층 가까운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스펙을 뽑아요. 이거는 뭐 웬만한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특정 기업들은 취준하다 보면, 여기 좀 스펙 있어야지 뽑는구나, 이런 거 알게 되면서, 만약에 이제 취준하면서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자기가 지원해보고 하면서 재지원을 또 할지 말지를 본인이 이제 결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류를 넣다보고 거기서 합격해서 취업을 하게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취업 과정은 어땠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답한 걸 쓰셨는데, 여기 이제 회계 직무에서 9할 승률이면 학교가 아까 본인이 뭐 건동홍 뭐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뭐 네임드 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 저희가 성인 15개 대학에 들어가는 분이고, 그리고 학점이나 스펙 준비가 본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량적 스펙이 일반적인 취업 준비하는 정도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아마 뭐 대외 활동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여기 안 쓰셨거든요. 아마 그런 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학교,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이라고 제가 방송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자,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해서 내가 취업 준비가 돼 있는가, 이 준비도가 스펙이거든요. 자, 그래서 9할 승률이면 요즘 같은 시대에 아주 좋은 승률이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취업 지도를 해보면 50군데, 60군데 넣으면은 한 15개 정도 서류 붙거든요, 보통. 근데 이분은 상당히 승률이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스펙에 너무 여러분들 숫자로 되는 거를 보진 마시고요. 이 사람이 정성적 스펙이 또 있을 거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돈 얘기 당연히 물어보겠죠. 매우 여기 보면은 잘 써놓으셨는데, 대기업은 4.3에서 6.6, IT는 6, 공기업은 3.6에서 4.2, 중견기업은 케바케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거든요. 여기도 같이 써놓으셨죠. 자, 지금 IT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람이 부족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돈을 조정하고, 자, 이런 것들을 IT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줄이거나 입사 계약 당시 3년간 면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 변화가 상당히 있고요.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월 300만 원을 챙겨줄 수 있게끔 구조가 짜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이 여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분 이제 마지막에 조언,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죠. 뭐 너무 문송하다 이런 거 뭐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뭐 구급이 뭐 정답인 마냥 막 글 쓰는데 노답이다, 그런 거 아니다. 이건 본인이 준비하고 좀 본인, 그러니까 대학 생활과 취업과 이런 거를 분리하는 게 아니고 쭉 좀 내가 생각을 해서 기업도 알고 직무도 알고 빨리빨리 준비한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주 좋죠. 자, 몇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이 문과 취업 썰 모아보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막 또 얘기를 저런 거를 해줘도 우리 많은 취준생들이 가깝게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사이트에서 글 쓰신 분, 뭐 허락을 받은 건 아니지만 뭐 갖고 와서 제가 한번 뭐 내용으로 좀 다뤄봤고요. 자, 국내 기업들은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에요. 자, 근데 우리나라 IT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에요. 왜냐면 무엇인가 원천 기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라이센싱이나 이런 걸로 그냥 돈을 버는 구조는 아니고요. 뭔가 만들어서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게끔 만들어내는 일종의 제조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개발자, 생산자, 이쪽이 더 많이 선발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이 판매하는 부가가치도 커야 돼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같은 거 비싸죠? 그죠? 자동차 비싸죠? 근데 뭐 우리가 먹는 만두 파는 회사,
당연히 부가가치가 작기 때문에 급여, 복지 이런 게 조금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되지, 아, 여기 대기업인데 왜 이래?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이 판매하는 부가가치가 커야 급여, 복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고용 브랜드도 높다라는 거는 바뀌지 않아요. 자, 이 부분 생각하셔서 취준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장마철이고 이제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취준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시기인데요. 자, 많이 준비하셔갖고 취업에 계속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변화 전문가 신현종이었습니다.